자, 김용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른바 진급을 시도하고 하는 박쥐 같은 정치 군인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2016년 원래대로 하면 임기가 2017년 5월까지였죠. 박근혜 저기가. 근데 네. 이제 3월에 탄핵이 됐잖아요. 16년 말에 군인사에서 16년 하반기일 거예요. 군인사에서 김용현 장군은 계속해서 1순위로 달려왔어요. 10년 전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1단계, 그러니까 1, 2, 3차 보통 진급 차수를 나누잖아요. 1차에 1차 진급을 다 했다. 항상 해왔죠. 그러면서 당연히 대장 단다. 왜냐하면 수방사령관의 합참 작전본부장을 했어요. 작전통이 거의 다 대장을 다루니까 네. 통상적으로 그래 왔죠. 그런데 본인이 못했습니다. 자기 동기 다른 분이 됐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라고 얘기들을 네. 해요. 독사파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예. 김관진 장군을 필두로 한 그 인맥들이 이제 오랫동안 MB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도했죠, 그분들이. 예,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이 화가 나고 밀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했는가 봐요. 뭘 보면 하느냐. 2017년에 이분이 소위 이제 다른 포럼에 들어갑니다. 미래, 안보, 뭐 국방 포럼 이름은 제가 정확히. 요거는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던 걸로 진보분들이 기억하는데. 많이 참여를 했고 거기서 김용현 장군이 실제 수석부회장을 합니다. 수석 부회장이면 일 다 했다는 뜻인데 보통. 뭐 일은 했는지는 저는 네.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그건 뉴스에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좀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거기서 이제 뭐가 잘 안 풀린 거죠. 그랬는데 마침 이제 자기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이제 대권 후보로 검찰총장 올 때부터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뭐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부터 같이 합류했겠네요. 그랬겠죠. 아무래도 이야. 고등학교 동문회로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네. 뭐 충암파는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이제 알려져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소위 지난 이제 대선에서 2022년 대선에서 국방 포럼이라는 게 있고 국방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정책자문단의 핵심이 8분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윤석열 캠프에서 만든 사람들 캠프에. 만든 예, 거죠. 뭐 네. 실제로 이제 그 국방장관 대신 이종섭 장관 이런 분들도 국방정책자문단에 그분도 쓰리스타죠. 네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저 국방장관이 3분이진 거잖아요. 신원식, 저 이종섭, 신원식, 김용현. 셋 다 포스타가 못 됐네. 쓰리스타죠. 네. 그게 아마 이제 그 심리적인 뭐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문단이나 이런 데 보시면 포스타보다는 쓰리스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 밑에가.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지금 공기업 중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군 관련 공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스타 출신이 가 계시죠. 이례적으로 대부분 쓰리스타 정도가 가는 자리, 굉장히 유명한 자리들이 있죠. 저기 경남 사천에 있는 그 자리 말씀하시는 사천도 있고 사천은 이제 공군 쓰리스타가 예, 갔죠. 쓰리스타가 가는 자리고. 그분들이 다 캠프에 타이틀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김용현 장군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 내에 아마 이건 김용현 장군이 이 직함을 달고 있는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국방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건 공식 도표에 있습니다. 공식 직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공식 도표에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안보 포럼 그다음에 서울 안보 포럼이라고 생겼죠 뒤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많이 역할을 한 거죠. 서울 안보 포럼은 지금도 있습니다. 김용현이 그러면 캠프 내에서 굉장히 실세였네요. 예, 그렇죠. 보통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지금 뒤에 왜 우리가 그 후임 국방장관 임명 과정에서 이제 스탑이 돼 있던 거죠 지금 네. 대행 체제로 하면서 거기에 사우디 대사였던 그 사성장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던 최병혁 그 대장을 이제 후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고 네. 하잖아요. 이분께서도 캠프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을 하셨으니까 한미 뭐 안보 공동 무슨 특별위원장 네네. 이런 이름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런 위원장을 하셨어요. 제가 직접 표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 관련해서 캠프를 짜면은 사성 장군 아니면은 뭐 국방부 장관 네. 또 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제 포스타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데 네. 김용현이 쓰리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안보 관련 이 캠프를 완전히 주도했네요. 그건 회의 장면을 통해서 여실히 이제 드러나죠. 뭐냐면 육사 출신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이제 기수 문화가 있고 또 하나가 계급 문화가 문화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기수가 자기 후배라고 하더라도 포스타 출신이 그러면 서로 예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참모총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냈을 때 그 예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침없고 서스럼 없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김용현 장군이 굉장히 다변이고 달변이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잘 인식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별로 못 봤을 테니까. 그렇죠. 일반 뭐 눈썹들이 팍 찢겨 올라가지고 무인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 무골처럼 합참 작전본부장 할 때 그 왜 딱 각진머리. 예, 각진머리 하고 이렇게 네. 했을 때 보면 굉장히 무골 같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실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다정다감한 면이 있어요. 그걸로 네. 아마 많은 군인들하고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안아주는 류의 어떤 그런 말이나 행동들 그런 것들로 아마 많은 후배들이 따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 1시간 얘기하면 50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한 적이 있어요. 헌재라든지 어디 구치소에서 두 분이 만나면 정말 골 때리겠다 이런 식의 농담을 같이 이렇게 해본 아니, 사람들이. 김용현 장관도 원래 말은 많은데 윤석열 앞에 가면은 윤석열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두 못하는 사람이 거예요. 만나면 이야. 굉장히 웃기겠다라는 얘기를 저희 같이 일해본 사람들끼리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말 참는 게 진짜 힘든데 네. 김용현도 참 출세하기 위해서 고생했네요. 근데 엊그제 이제 헌재에서 여실히 그 장면들을 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실 텐데 그 당시에도 정말 거침이 없었어요. 그 다른 사성 장군 또는 사성 장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병대 사령관이다 그러면 삼성 장군이잖아요. 네, 네. 아, 이 부분도 참 우리가 까먹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뻥친 공약입니다. 참 저도 정책 공약을 총괄 실무를 했던 놈으로서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그 당시에 해병대 전후에 세잖아요. 아, 네네. 이 결속력 세잖아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해병대를 독립 사군 체제로 독립시키고 사성 장군 만들겠다고 포스타로 했죠. 네. 해병대 사령관을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셨습니까? 다 선거철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사죄를 드리고 실제 그 한복판에서 이런 거를 표를 얻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장군들 당연히 사죄 드려야 되겠죠. 그런 예를 들어 독립사령관이다 그러면 계급을 떠나서 그 자기 직제 최고까지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한테도 그냥 뭐 거의 지시하듯이 명령하듯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